일단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그다음에 취업 규칙 변경이 핵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먼저 이 저성과자 해고는요, 말 그대로 성과가 낮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 해고 지침을 변경을 한 거고요. 그리고요, 취업 규칙 변경은요, 이게 이제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맞다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변경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동안 이 취업 규칙은 뭐냐면 임금, 근로시간 등을 말하는 게 바로 취업 규칙인데, 이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면 그 전에는 노조와 꼭 합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 합의 없이도 노동자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거를 회사가 특정 기준이 맞다면 바꿀 수 있게 한 거죠. 노동계는 당연히 엄청 반대했고요. 폐지가 되자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고할 수 있고 회사가 마음대로 임금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 없어졌으니까 노동계에서는 반기만 하죠. 그런데 양대 지침을 좀 따져보면요, 이 모호함 때문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지난 정권이 양대 지침을 노동자들과 합의 없이 노동개혁이라는 명분만 앞세워서 좀 밀어붙인 경향도 있었거든요. 일단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저성과자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노동자도 내가 저성과자에서 해고를 당하면 내가 왜 저성과자인지 공감을 해야 할 텐데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이면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이제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대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지난 정부가 이 지침으로 밀어붙인 게 바로 공기업의 성과연봉제였는데요. 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장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보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대 지침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번 폐기를 정상화,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대 지침이 이런 관점처럼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거였을까요? 아니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경색돼 있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노동시장 경색,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노동시장이 경색돼 있다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해고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철밥통이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매년 월급이 오르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노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서 139개국의 노동 유연성을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가 83위였습니다. 1위가 스위스였고 싱가포르, 홍콩, 미국, 영국 순이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고가 어려우면 노동의 안정성이 보장돼서 노동 천국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금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니까요, 비정규직 간접 고용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지금의 정규직, 그것도 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어려운 해고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